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무럭무럭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대동제 이후에 우리의 시간은 이제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아마 우리 서머 베이케이션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또 기다리고 우리가 계획을 짜놓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여러분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명상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한 학생들 소리 질러! 네. 소리 지르라고 하면 정말 소리 좀 한번 크게 한번. 힘이 들 뺀 하늘을 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명상하면서 느끼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패밀리가 있습니다. 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대학교의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소리 질러! 요! 요새 어제 하루 취업 지도를 학생들에게 한번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직렬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 우리 대학과 그리고 대구 경북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별정지 공무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지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필수 일에 해당되는 무슨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자격증을 말합니다. 조금 아쉬웠고요. 또 그리고 또 자기 직렬에 대한 전공이 있어서 이 직업은, 이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직렬에 대한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는 진로를 넘보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어떤 좋은 그런 우리 학생들의 어떤 결단과 의지를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취업 교육이 또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여러분 교재 202페이지 가지고 있는 202페이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투쟁의 대상을 신중하게. 투쟁 이거 아닙니다. 투쟁 하니까 그는 생각이 나네요. 투쟁, conflict, battle이라고 하죠. battle, B-A-T-T 아니 battle deciding, 배틀을 결정하기. 내가 싸움의 대상.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힘 빠지고 에너지 아주 그냥 너무 소비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평화가 좋죠. 여러분 지금 지금 지구촌에 싸우고 있는 수많은 어떤 종교의 갈등 아니면 전쟁 이런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아니면 우리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계층의 갈등, 또 남녀의 갈등, 또 계층과 남녀와 나이와 종교와 또 지역 간, 또 학연, 또 그리고 남북의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이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갈등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곤란을 겪게 되고 참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심리적 스트레스 걸리게 되고, 그래서 즉 말해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경 안에 들어가면요 그 환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맹모 삼천지교처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영향을 받게 되죠.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이런 말을 하자. 맞잖아요.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된다.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 환경, 공동체 환경, 남북이 처한 환경, 아니면 지구촌의 대립의 환경,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환경,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단의 아픔도 우리도 겪었지만, 외설 침입도 겪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심한 좌절감이 생기고 곤란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태, 우리가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일본 놈들만 보면 우리가 막 응분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기 때문에, 창씨 개명까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최근 여러 가지 지표에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지금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우리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나라로 통일이 되어야 할 거예요. 정말 북한의 어마어마한 자원과 남한의 이 스마트한 기술 집약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전 세계 1등 국가도 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도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앞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유자재로 우리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처음 찾은 곳은 어땠습니까? 평택의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반도체 제조 기술은 한국과 대만이 최고 선두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 독일 따라오지 못합니다. 선두입니다. 처음 간 것이 삼성입니다. 삼성이 투자를 이끌어내고 삼성과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 체계를 완수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도했다시피 예전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했는데 지금 안보와 경제까지 미국으로 지금 달라붙어 있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거나, 예전에 식민지였잖아요. 또 다른 식민지가 되거나, 일본의 식민지, 예전에 명나라, 당나라, 청나라에 여러분 거의 지금 우리가 식민지 역할을 그렇게 해오고 살았잖아요. 그럴 때 그때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없었지만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 수준이 너무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많이 전 세계 지구촌 선도국가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해야 될 때, 그 환경을, 내가 투쟁에 속한 환경을 내가 그대로 어떤 식민지였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식민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 우리나라의 주인된 권리, 주권을 시빌라이트,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시빌라이트, CIVIR,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워야 할지. 여러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학생들이 예전에 여러분 삼촌 시대 학생들이 정말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 정권이 나쁘다는, 군사 독재가 나쁘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만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학생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 그렇게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 그러나 내가 환경에 구속되고 그 환경을 정말 내가 정말 싸워야 될지,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속이 터지지만 정말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이 과연 환경에 순응하고 있는가, 환경을 전복시켜야 되겠는가, 북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어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싸워야 될 것인가. 뭐라고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배틀을 신중하게 잘못 선택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끊고 다치죠. 우크라이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가 아직 아니니까. 대신 우리는 서포트해주고 기도할 뿐이죠. 명상할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결정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이 내가 정말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내가 투쟁을 하면서 내가 단식까지 하면서 내가 싸워 이길 것인가.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감옥에 순응하면서 내 죄를 뉘우치면서 그대로 형을 다사하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인가.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책임에 대한 그런 벌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전복시킨다고 해도 안 되죠. 안 되죠. 비단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독한 상황의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될지, 나는 그 환경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타겟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한다가 오늘 페이지 202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결정을 할 때 투쟁이 있어, 타겟이 있어. 페이지 202페이지에서 타겟이 정해졌어요. 타겟.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준비 잘해가지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타겟을 정할 때 이미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면, 누가 싸워야 돼. 싸우는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왜? 그것을 전심전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싸우는데, 가급적이면 안 싸우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싸우게 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 내가 싸우고 있구나. 싸워서 질 필요는 없잖아요. 이겨야 되는데요. 이기는 것도 때로 지독해요. 왜? 상처뿐인 영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누가 싸워서 이기든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지금 상처뿐인 영광.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바보처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황혼이혼이 일어났어요. 황혼이혼. 늙어서 결혼을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이해가 갑니다. 이혼을 디보스라고 하죠.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되죠. 가급적 결혼하면 평생을 백년해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참고. 그러나 이혼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개꼴이죠. 못 참겠다는데, 너무 힘들다는데, 저 인간이 정말 진짜 사람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는데, 그럼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삶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내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상대가 변화되기를, 남편이 변화되기를,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자녀가 변화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친구가 변화되기를. 그런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정말 뒤통수 탁탁 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참아주되 3번, 4번 영원히는 못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야죠. 야, 친구야, 이런 점이. 친구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 막 소갈이 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스트레스, 만병, 그럼 이게 쌓이면 독이 돼요. 품어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낼 때는 내야 됩니다. 화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화내야 돼요. 근데 화내면 사실 위험해요. 여러분, 혈압 높은 사람도 위험합니다. 화 가급적이면 안 내야 됩니다. 화내더라도 점잖하게. 어떤 사람은 포스만이라도 여러분 쩔어버린 사람이 있죠. 포스 자체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찌해야 돼요? 가끔씩 화내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화를 내야 돼요. 꼭 필요할 때는 안 내고, 필요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섭게, 무겁게, 한번 엄청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뉴스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진보야, 당신 보수야?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교수님 말 안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의 다름을 존중을 합시다. 생각의 다름을.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보니까 진보였는데 이제 중도 보수로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이념 논쟁이 또 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국회의원, 국회 소리 나는 대로 국회라고 합니다. 야, 국회의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국회의원만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지는 않지만 싸우는 국회가 우리 머릿속에 국회의원 싸운다. 국회의원 너무 많이 누린다. 야, 국회의원 놀고 먹는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갑질 심하다. 불체포 특권도 있어요. 회계 중에는. 체포하잖아요. 일반 사람들 체포하는데. 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생각을 하면 과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좀 심하게 저 국회의원들을 정말 일망타진해서 정말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나가서 계속 걸게 할 것인가? 그래도요, 사실 이게 어려워. 왜? 국회의원들이 진보와 보수가 자기들의 이익에 있을 만큼은 싸우지 않아요. 아주 한마음이 됩니다. 자기들 이권에 있어서만큼은 싸우지 않습니다. 국민들 이권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절대 싸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라면 한 목소리로 자기 이익을 차리는데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정치 선진국 하면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8명, 9명까지 비서관을 둘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비서관입니다. 국회의원.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스웨덴은요, 한 8명, 9명, 10명까지에 해당되는 비서관이 딱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큐에 보니까 마치 교수 연구실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방 하나예요. 들어가면 빼곡히 정말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고서 쓰고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스웨덴은 정치 안 한다고 해요. 국회의원 안 한다고 해. 봉사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길을 쓰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죠. 왜? 누리는 것이 많으니까. 그리고 권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돈, 권력, 명예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맙시다.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합시다. 국회의원들 보면 볼썽사납죠.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요? 이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아주 그냥 투쟁해서 저 국회의원들을 수를 줄이고 그리고 지금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데 내가 선봉이 되어서 막 혈서를 쓰고 막 촛불 시위를 하고 이렇게 내 생계를 뿌리치고 나서 막 그렇게 내가 투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국회의원들만, 여러분 뭐 뉴스에 누구만 나오면 막 보기 싫어갖고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죠. 국회의원들. 사실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싸움이 될 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행동하지 않는 양시민이 되란 말은 아닙니다. 행동하시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눈 감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적절한 찬스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안마다 국회의원들 브레이크 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사합시다. 우리도 스트레스 걸리지 말고 저 국회의원들 잘 먹고 잘 할 때 호화호식 하는데, 물론 안 그런 국회의원도 계시겠죠. 우리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도 우리 일 잘합시다. 신경 쓰지 맙시다. 지혜를 잘 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와 정말 앞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한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나름대로의 간접적 활동을 통해서라도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국회의원에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참여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꽂아버리고 계속 막 전화하고 자기 일을 못하잖아요. 스트레스에 걸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하루에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울 때 이런 명상하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차 한 잔까지. 아메리카노. 우리가 명상하면 꼭 아메리카노가 안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가 틀을 깹시다. 아메리카노도 좋습니다. 아메리카노. 아니면 다른 수제차, 아니면 또 그린티, 녹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정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소화하고 늠름하게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좀 풀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삶마다 싸움의 대상으로 걸어버리지 맙시다. 좀 차분하게 대응합시다. 편안하게 대응합시다. 당신의 투쟁 대상이 몇 가지를 포기하는지. 투쟁 대상이 있어.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게 있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어? 언젠가 내가 전화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 나한테 지금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초이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초이스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우선순위로 내가 언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투쟁 대상 중에서도 잔잔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오히려 내버려 둔 것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어요. 저절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사안마다 우리가 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안마다. 정말 나에게 지금 내가 속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이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방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랑할 때 막 결혼을 하죠. 연애하고.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예전에 연애했을 때 그런 감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달달해야 되는데 달달이 안 돼요. 막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하죠. 근데 바가지를 긁는 남편, 보통 이제 우리가 아내를 긁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죠. 또 그렇게 사랑하니까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내가 내가 투쟁 대상이다, 타겟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은 무식한 사람. 계속 바가지를 긁으라고 놔도. 그러나 또 이것도 싸움이라. 어떤 바가지를 계속 긁으면은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 무관심. 이것도 아내를 짜증나게 합니다. 너 해라.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정신병이에요. 남편이 또 무관심하면, 남편이 너무나 배려해서, 그냥 가만히 대응을 안 하는 것 같구나. 대응 안 한 것도 또 아내가 화낼 수가 있어요. 대응 안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되, 여러분, 큰 싸움은 피하라, 이런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남편들, 남자들,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집 왔다고 하잖아요. 장가 간다고 한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내, 혹시라도 지금부터 연습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남편들이요, 남편이 될 남학생들이요, 여러분, 아내를 보기를 황금과 같이 해라라고 하는 말,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 소중히, 귀하게. 이렇게. 역시, 여성들이요, 아내들이 될 우리 여학생들이요, 앞으로 만날 남성 남편들을 귀하게 여기면 서로가 상호 존중한다면 좋겠죠. 타겟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막 바가지 긁을 때마다 막 적어놔. 나 몇 월 며칠, 그래갖고 이제 싸움을 크게 해요. 몇 월 며칠 날 이런 이야기 했지. 나 아주 왕 짜증났어. 진짜 나를 어떻게 알고? 막 하면서 막 정말 화를 낸다든지
막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아내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내한테 막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막 인상을 쓴다든지 험악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타겟 대상 앞에서도 인격자가 되어야 돼요. 인격자. 여러분,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타겟 대상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어렵게 알도록. 그리고 정말 상급자. 정말 상급자. 여러분 이제 직장 들어가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급자가 있을 거예요. 또라이 상급자라고 하죠. 또라이. 이 또라이 상급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라이.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타겟을 정했어요. 저거 꽂아버려요. 여러분 참 배운 대로 하려고도 안 되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상급자를 투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한 달 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급자 또라이 상급자들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요. 또라이들이 있어요. 어째요? 또라이들이 있어요. 야 진짜 군생활 못합니다. 끈떡하면 앞에서 막 욕하고 막 계속 괴롭히고 진짜 막 탄력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죠. 있을 수 없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투쟁 대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슬기로운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참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답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상급자, 또라이 상급자 투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지금 참는 법 참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을 명한단 말이 있어요. 참을 인자. 참지 못하니까. 요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참지 못해요. 급해. 예? 배고프면 급해요. 짜장면집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금방 가요. 항상 빨리 안 와요. 예, 금방 가요. 예, 이럽니다. 금방. 지금 요리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재촉한다고 해서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리는 재촉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왜? 요리가 안 돼서 나올까 봐 라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투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는 투쟁. 중요하지 않는 투쟁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가 204페이지 맨 마지막 3번줄에 나온 오늘 핵심어입니다. 투쟁. 신중하게 선택해라. 이런 말. 투쟁은 큰 싸움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갈등입니다. 잘 선택해서 해야 돼요. 자칫 잘못 선택했다간 여러분 영광뿐인 상처. 여러분 러시아는 듣거라. 푸틴은 듣거라. 여러분 왜 힘없는 연약한 정말 우크라이나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러시아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그만 작은 행동이나마 그런 자그만 우리의 투쟁 대상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북한은 이제 투쟁 대상을 넘어버렸잖아요. 왜? 이제 적군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남북 호혜로 늘 햇볕을 비추고 그리고 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면서 참아내면서 우리가 감싸야 될 그런 동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좀 더 잘 사니까. 우리 잘 살잖아요. 깜짝 놀라게도 우리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이토록 발전했어요. 제가 여러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투쟁 대상을 잘 정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3페이지. 자, 통제. 컨트롤이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통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말이죠. 컨트롤.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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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tle deciding, 213페이지.
컨트롤합니다. controlling. controlling. 컨트롤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은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일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부모가 나를 통제하고, 사회가 나를 통제하고, 학교가 나를 통제하고, 공동체가 나를 통제하고, 모임이 나를 통제하고, 나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럴 때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그래서 시킴을 받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겠죠.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 너무 무기력해. 내가 힘이 없어. 그럴 때 정말 자신감 상실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네. 나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던가? 내가 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딱 오니까 나는 완전히 통제받고 살았네. 나는 지금 통제받은 사람이네. 나 탈피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네. 나는 그 통제에서 벗어나지 전혀 못하고 있네. 이럴 때 스트레스가 급박 늘어날 겁니다. 과연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무기력한지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무기력해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그럴 때 나는 쓰러져요. 스트레스 일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스트레스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통제의 양이 적을수록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양이 적어. 내가 통제를 너무 많이 받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양이 적어. 사람이 나를 통제를 많이 해버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양이 적을수록 스트레스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저도 어제 수업 시간에 고민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상담을 해봤어요. 또 다른 상담을 해보고 핸드폰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주의를 주고 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상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 어떤 분은 그런 겁니다. 교수님 혼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성인을 혼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성인이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보는 학생들은 대면 시간에, 이제 비대면 시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겠지만 나는 수업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라고 교수님한테 사인 보내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는 수업 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 표시예요. 어떻게 본다면 아주 강력한 자기 무어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난 당신 수업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몇몇 학생들이 그러죠. 아주 잘하는 학생들 너무나 잘하잖아요. 핸드폰을 보지 않는 학생이 현명한 학생이고 지혜 있는 학생이고 자기 자신에게 A 있는 학생입니다. A 있는 학생이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저 교수님 오바하셔. 오바. 임영 교수님 어떤 분이야? 저 학생 어떤 학생이야? 저 학생 어떤 학생이야? 이렇게 누구든지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수는 가불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늘 의리였습니다. 저도 통지를 받았어요. 왜 의리였냐?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물어보게끔 합니다. 자, 제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 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제자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 학생을 정말 꼴보기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꼴보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왜? 학생이 교수님 죄송해요. 교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교수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하면 정답을 가야 되잖아요. 너 필요 없어. 아니죠. 자네 필요 없어. 아니잖아요. 고쳐서 변화하게끔 잘하게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너 행동이 미운 거지 당신이 밉진 않아요. 정말. 근데 그 행동하고 사람하고 이게 분간이 애매하면 행동이 미우면 사람도 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또 훈련해야 돼. 여러분, 행동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아이 교수님 그게 그거잖아요. 행동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편안해. 결국은 스트레스가 그게 덜 쌓여. 여러분 다 미워해보세요. 내가 더 쌓여. 내가. 알겠죠?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 소리 질러! 예,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덜 쌓입니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경우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아,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영향 받아. 뭐에 의해서? 나는 무조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컨트롤 받고 있어. 난 통제받고 있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통제를 받지 마라라고 하는 말, 통제를 탈피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통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 붙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결정해서 투쟁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초고령 사회, 저출산, 노령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오래 살긴 사는데 경제적 자립이 잘 안 돼 있고, 또 오래 살긴 사는데 정말 워낙 약이 좋아가지고, 의료가 좋아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약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장수가 우리의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살면 못해. 연기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연기가 되고 있다는 학생 소리 질러. 예, 이렇게 할머니 연기를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연기는 지금 안 나와서요. 아이고 내가 어서 죽어야 돼. 그런데 그 할머니들 다 뭐 몇 대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죽어야지. 이거 몇 대 거짓말이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서 죽어야 돼. 노인들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저 모습인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마다 혹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살아계시면 여러분 적은 용돈이나마 여러분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5,000원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있다면 10,000원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마 주실 겁니다. 왜? 부모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 교재 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자기가 모든 힘이 다 떨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케어를 받을 때 요양병원에서 나가지고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겠어요. 아, 내가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구나. 나도 다 살았구나.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남의 부모님이라도 노인들 보면은 그냥 슬픕니다. 슬퍼요. 여러분 주변의 노인들 보시거든. 길가에 걸어가는 노인들 보시거든. 여러분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공감하는 사인이 돼야 됩니다. 따뜻한 사인이 돼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인이 돼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스트레스 내가 정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상의 스트레스 뭐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의 시킴을 받는 단순 조리공이나 비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관리자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왜? 업무를 짜야 되고 빈틈없이 계획해야 되고 그걸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누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서와 단순 조리꾼들이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내 생활을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권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해결책의 그런 모습들을 느끼고 그리고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막 속이 쓰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오히려 관리자가 심각한 스트레스의 근원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비서, 시킴을 받는 비서 무조건 하라는 말 하는 대로 하죠. 조리공들도 무조건 관리자가 하라는 말 하죠. 언제까지 몇 시까지 다 끝내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들이 바로 그들의 일을 통제받기 때문에 즉 말해서 그들의 일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의 근원이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신중한 결정. 타겟을 정할 때 가급적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쟁의 대상을 만약에 정했다면 투쟁이라니까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싸움이라고 합시다. 해결이 되지 않는 실마리라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앞서 예를 든 국회의 경우는 꼴불견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풀어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리한 것을 하지 않은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말 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정말 변화해야 됩니다. 국민을 그렇게 섬긴다면서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시장에 간다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악수하고 머리 조아리고 그런다면서 다시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바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투쟁 대상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육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 방송 같으면 좀 제대로 한번 원펀치, 투펀치 날리고 싶습니다. 뭐 주먹으로가 아니라 말로요. 더 이상 국민 우려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갑의 위치에 있지 않게 바랍니다.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의원도 없어요. 입법자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냥 10명의 국회의원당 1명의 비서관만 둡시다. 이렇게 스웨덴 국회의장이요. 백팩 메고요. 카페 들려가지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가지고 가요. 우리나라 PD가 물어봤어요. 저분 아냐고 모른대요. 다릅니다. 선진국 경제만 우선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 아니면 인간적인 시스템까지 사회 시스템까지 정말 우월한 위치에 우리가 먼저 국회의원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호의호식하지 않은가? 괜히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쟁의 대상을 정해야 돼. 국회의원, 사실 투쟁의 대상입니다. 투쟁하고 싶어요. 하도 안 고치니까 저는 넘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교수님 또 국회의원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받아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또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일어나 있어요. 또는 그런 것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것을 이론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여러분 명상으로 시작하고 명상으로 끝내는 따뜻한 차와 함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양대학교, 우리 대학교, 우리 가족, 정말 좋은 소식. 일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피해서 우리 추가 재정지원대학으로 우리가 대학 혁신 사업에 우리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동양대학교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동양대학교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난 당신 수업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몇몇 학생들이 그러죠. 아주 잘하는 학생들 너무나 잘하잖아요. 핸드폰을 보지 않는 학생이 현명한 학생이고 지혜 있는 학생이고 자기 자신에게 A 있는 학생입니다. A 있는 학생이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저 교수님 오바하셔. 오바. 임영 교수님 어떤 분이야? 저 학생 어떤 학생이야? 저 학생 어떤 학생이야? 이렇게 누구든지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수는 가불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늘 의리였습니다. 저도 통지를 받았어요. 왜 의리였냐? 그 이야기를 한번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물어보게끔 합니다. 자, 제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냐? 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늘 제자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적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 학생을 정말 꼴보기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꼴보기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받아들여야 돼. 왜? 학생이 교수님 죄송해요. 교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교수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하면 정답을 가야 되잖아요. 너 필요 없어. 아니죠. 자네 필요 없어. 아니잖아요. 고쳐서 변화하게끔 잘하게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너 행동이 미운 거지 당신이 밉진 않아요. 정말. 근데 그 행동하고 사람하고 이게 분간이 애매하면 행동이 미우면 사람도 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또 훈련해야 돼. 여러분 행동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교수님 그게 그거잖아요. 행동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편안해. 결국은 스트레스가 그게 덜 쌓여. 여러분 다 미워해보세요. 내가 더 쌓여. 내가. 알겠죠?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 소리 질러! 예,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스트레스가 덜 쌓입니다.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경우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영향 받아. 뭐에 의해서? 나는 무조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컨트롤 받고 있어. 난 통제받고 있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통제를 받지 마라라고 하는 말, 통제를 탈피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통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 붙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결정해서 투쟁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초고령 사회, 저출산, 노령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노령화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 오래 살긴 사는데 경제적 자립이 잘 안 돼 있고, 또 오래 살긴 사는데 정말 워낙 약이 좋아가지고, 의료가 좋아가지고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나약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장수가 우리의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살아 못해. 연기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연기가 되고 있다는 학생 소리 질러. 예, 이렇게 할머니 연기를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연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아이고 내가 어서 죽어야 돼. 그런데 그 할머니들 다 뭐 몇 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죽어야지. 이거 몇 대 거짓말이라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서 죽어야 돼. 노인들 볼 때마다 우리의 저 모습인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마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마다 혹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살아계시면 여러분 적은 용돈이나마 여러분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5,000원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10,000원 있다면 10,000원이라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마 주실 겁니다. 왜? 부모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 교재 요양시설에 들어갑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자기가 모든 힘이 다 떨어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케어를 받을 때 요양병원에서 나가지고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하면 좋은데 여러분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생기겠어요. 내가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구나. 나도 다 살았구나.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남의 부모님이라도 노인들 보면은 그냥 슬픕니다. 슬퍼요. 여러분 주변의 노인들 보시거든. 길가에 걸어가는 노인들 보시거든. 여러분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공감하는 사인이 돼야 됩니다. 따뜻한 사인이 돼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인이 돼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스트레스 내가 정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상의 스트레스 이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14페이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관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자의 시킴을 받는 단순 조리공이나 비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관리자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왜? 업무를 짜야 되고 빈틈없이 계획해야 되고 그걸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누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서와 단순 조리공들이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 대부분 내 생활을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권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해결책의 그런 모습들을 느끼고 그리고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막 속이 쓰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오히려 관리자가 심각한 스트레스의 근원인 것 같은데 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비서, 시킴을 받는 비서 무조건 하라만 하는 대로 하죠. 조리공들도 무조건 관리자가 하라만 하죠. 언제까지 몇 시까지 다 끝내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들이 바로 그들의 일을 통제받기 때문에 즉 말해서 그들의 일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받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의 근원이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신중한 결정. 타겟을 정할 때 가급적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쟁의 대상을 만약에 정했다면, 투쟁이라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냥 싸움이라고 합시다. 해결이 되지 않는 실마리라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 앞서 예를 든 국회의 경우는 꼴불견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다 풀어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리한 것을 하지 않은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말 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정말 변화해야 됩니다. 국민을 그렇게 섬긴다면서,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시장에 간다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악수하고 머리 조아리고 그런다면서 다시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바쁜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투쟁 대상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교육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 방송 같으면 좀 제대로 한번 원펀치, 투펀치 날리고 싶습니다. 주먹으로가 아니라 말로요. 더 이상 국민 우려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갑의 위치에 있지 않게 바랍니다.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런 의원도 없어요. 입법자도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냥 10명의 국회의원당 1명의 비서관만 둡시다. 이렇게 스웨덴 국회의장이요, 백팩 메고요, 카페 들려가지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뽑아가지고 가요. 우리나라 PD가 물어봤어요. 저분 아냐고. 모른대요. 다릅니다. 선진국, 경제만 우선다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 아니면 인간적인 시스템까지, 사회 시스템까지 정말 우월한 위치에, 우리가 먼저 국회의원들,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있을 때 여러분들은 호의호식하지 않은가? 괜히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쟁의 대상을 정해야 돼. 국회의원, 사실 투쟁의 대상입니다. 투쟁하고 싶어요. 하도 안 고치니까 놈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교수님 또 국회의원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받아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또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일어나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것을 이론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여러분 명상으로 시작하고 명상으로 끝내는 따뜻한 차와 함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양대학교, 우리 대학교, 우리 가족, 정말 좋은 소식. 일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피해서 우리 추가 재정 지원 대학으로 우리가 대학 핵심 사업에 우리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동양대학교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동양대학교의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